네,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정말 간단히만 끝낼 건데요. 일단은 연휴 사이에, 3일간의 연휴 사이에 사실 많은 변수가 생겼어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다시는 뭐 이런 이 정도 급의 위협이 없을 거라고 뭐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1년 전, 이전 애초에 아예 이제 회담 자체가 없었던 그 시기 작년 초반이죠. 1년 몇 개월, 1년 한 3개월인가요? 그 정도? 그 이전으로 다시는 이제 되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계속 이제 북미 정상회담 물론 뭐 2차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됐지만 앞으로도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그게 다 완전히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또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뭐 우리 군에서는 뭐야 저거 뭐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미사일 음? 뭘 쐈다는 것에 어, 초점을 맞춰서 어차피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보통 북한은 한 번의 도발로는 잘 안 끝나요. 이제 후속으로 또 뭔가를 또 합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얘기가 될 때까지는 자꾸만 더 도발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그런 습성이 있는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어, 인정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맞게 조금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아무리 그래도 뭐 북한이네요. 그래서 일단 뭐 미사일을 쏴서 다행히 이제 연휴가 이제 이틀 더 있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관세를 또 조절을 한다는 어떤 주말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있었죠. 10%에서 25%로 관세 부과한다. 2천억이었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중국이 6% 가까이 빠지는 정말 굉장히 폭락을 이뤄냈고 어제였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3일 연휴 동안 첫날엔 미사일,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중국 증시의 충격. 요런 흐름에 이제 큰 변수를 안고 우리는 오늘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타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중국 증시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이제 협상의 의지를 밝혔고 미국 증시 또한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회하면서 종료가 됐고요. 어, 나스닥 같은 경우만 봐도 나스닥만 봐도 사실 한 1점 거의 시가가 얼마예요? 2% 정도 빠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2.23 거의 다 뭐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어요. 뭐 이것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국 증시의 눈치를 더 많이 살피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6% 정도 빠진 상황에서 추가 하락에 거래도 좀 실렸고 추가 하락의 여지를 상당히 크게 남겨두는 상태예요. 2800포인트대 한 중반 이하까지도 염두에 두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 자금이 거의 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살피고 큰 거래도 나오지 않고, 그저 그냥 어느 정도 양봉 마감하는 정도의 의의를 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40분봉 위로 올려놓긴 했어요. 선물도 그렇고. 음,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크게 죽일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그 변수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빠질 자금도 빠지고 다만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15분 정도간에 개인 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 저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들의 저점 투신 중심의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끝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시를 안 좋게 보는 주체들은 거의 대부분의 개인이에요. 현재 뭐 현물을 사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
현물을 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선물 투매를 일으켰기도 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들이 쉽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을 쓰지 못하고 있는 한 2, 3일 사이에 내일 모레 정도 2, 3일 정도 사이에 어떤 전환되는 어떤 시황적인 내용들이 받쳐주고 그 시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반등, 오늘보다도 더 480 여기 있죠? 파란 선. 그 위로 안착해서 올라오는 흐름만 딱 만들어주면 개인들 거칠게 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지금 시장을 안 좋게 앞으로도 좀 전망을 어둡게 보는 주체는 개인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물 투매 때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그 흐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당장은 크게 원위치되는 속도감이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후속적인 내용을 계속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뉴스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은 더 쏠 거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설령 안 쏘더라도 일단은 조금 또 한 번 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후속 대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금을 새로 쓰는 것을 조금 대기하시고 이미 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또 팔고 밑에다가 밑에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한 위치에서 팔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신규적인 자금을 쓸 때는 조금 대기했다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수요일 이후,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좀 살피자고요. 오늘 이제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요. 전화회담. 그것도 좀 들어보고 후속적인 내용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북한 얘기도 한번 좀 기다려보고 한 번 더 뭐 미사를 쏘거나 아니면은 뭐 좀 꼬리를 내리거나 둘 중에 뭐 하나를 뭐 하겠죠. 하여튼 지금 말고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는 흐름까지도 좀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 외국인도 현물은 관망이었어요. 거의 뭐 매도도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매도도 크게 하지도 않고 그냥 매수를 안 한 거죠. 상당히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도 실제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오늘 우선주 제외하면은 사실 8개 수준 거래 없는 거 제외하고는 뭐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지금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큰 중국 증시 흐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 중국 증시 한 20분 전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 증시 끝나니까 한 15분, 20분 동안 지금 다시 2928포인트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 막판에 좀 계속 빠지는 분위기로 만들다가 또 지금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정도 이런 흐름 보이고 내일 한 번 더 중국이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6%대 하방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는 흐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순탄하게 안 들어왔던 것도 큽니다. 분위기 굉장히 지금 큰 눈치를 다들 살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하방 밀리는 힘 살짝 밀리고 한 번 더 밀렸다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뭐 연휴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사실은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뭐 대북주 사실 뭐 빅텍이 무슨 뭐 점상 가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거 말도 안 되고. 빅텍이 오늘 어떻게 됐죠? 빅텍이 오늘 3,200원대 내려왔나? 3,200원대 내려왔네. 빅텍 뭐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이죠. 뭐 빅텍이 점상을 가. 뭐 갭은 많이 떴지만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되고 오늘 미처 털지 못한 사람들까지 털 수 있는 기회를 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미사일 또 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음봉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음봉이 반복되면 결국엔 또 대북주의 양봉으로 마감한 대북주의 힘이 바닥에서 더 실릴 가능성 또한 생각을 뭐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도적 지원 관련된 거, 이제 식량 지원 쪽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나
이제 DMZ 관련돼서 크루즈나 관광 쪽, 관광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식량 지원 이 두 가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식량 지원 관련된 것은 어쨌든 뭔가 대화를 풀어가려면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사실 식량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사람 문제. 북한에서는 지금 사람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한 분위기. 요거 거의 지금 어,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나오고 있죠. 미사일을 한 번, 두 번 쏘면서 대화를 할 때 이걸로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량 관련된 거 플러스 이제 관광 아직은 요거는 버리지는 않았어요 카드가. 그래서 두 개 보자면은 식량 쪽으로는 뭐 오늘도 살짝 움직였던 것들 이제 조비, 경농, 대유라인 이게 서로 간에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센데 서로 간에 이제 누가 어떤 날은 어떤 게 더 세고 막 이런 게 돌아갑니다. 여기 아시아 종료까지 해가지고 요거 이거는 쉽게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 관광 쪽으로는 이제 펜스타 하고 한창 같은 거를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 중에서 뭐 한두 개를 선택해서 하는 거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요런 쪽부터 먼저 대북 내용을 좀 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대화로 풀어 나갈 거예요. 여기서 한 방 더 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대화가 기대감이 더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좀 도발을 했다고 해서 이제 다시 1, 2년,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냐? 그게 아니라 다음 대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빅텍을 고점에서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하진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금 도발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뭐 초기화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니니까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사실 주말 사이에 그런 만약에 처음에 미사일 쐈을 때 당시의 느낌은 어때요? 빅텍 점상에 대북주 점화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나요 지금? 전혀. 거래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이미 자금 들어온 규모 자체가 그거를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애초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다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코스가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전 시황 때 오늘은 양봉 마감 시장 자체가 양봉 마감에 초점을 맞추고 확률이 높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북주들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출발하면 더 좋은 거였고 근데 많이 빠져서 출발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애초에 빠져서 물량을 좀 정돈시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을 만한 환경에 처했고요. 그래서 이 시황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게 좀 지나가면서 정돈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대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충격적인 게 또 하나가 발생을 했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시리즈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코오롱 그룹주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뭐 지옥인데, 티슈진이 오늘 거의 점하한가에서 잠깐 물량이 풀렸다가 다시 하한가 들어갔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25%가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이거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이 시원하게 오늘 저점에서부터 끌고 올라올 수 없었던 환경이 바로 요 코오롱 티슈진 영향 있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이제 하한가 100만 주 정도를 이제 쌓아놨는데 뭐 아침에는 거의 풀리면서 뭐 핫다는 사람들까지 유도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일 어떻게 또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도 살아나냐 마느냐 혹은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얘가 어디서 저점을 잡고 돌리는지 분위기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도 코스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오늘은 쉽지 않았던 거고요. 참 인보사 영향이 크네요. 뭐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또 추가적인 악재. 그러니까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가 좀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뭐 장이 열리지도 않는데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연휴 동안에는 그러나 마음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일단 시장을 부정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을 앞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 주체는 개인밖에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은 지금 변함이 꾸준히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올해 초부터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 입장을 한 번도 한 번도 다르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도요. 3월 마지막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연휴 지난 지금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개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 관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변수도 다 지나갈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북주들도 사실 이 정도 악재면은 오늘 더 많이 내려갔어야 맞고, 거래가 더 많이 터지면서 쭉쭉 내려갔어야 맞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5% 평균적으로 3, 4, 5% 정도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거래가 정말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필룩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라면은 그냥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미리 도망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도망가 있어야 되는 거고,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분들은 이거 다 도망갔어야 되죠, 사실은. 거래 터지면서 떨어질 때 다 도망갔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것 아니면은 지금 약간 거래가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다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시황 때문에 그냥 잠시 시간을 더 끄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올 때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채워집니다. KM 제약 같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그런 스타일로 올 거예요. 거래가 지금 바닥 의미가 없으면 다 후속 내용들을 가지고 채워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탈 거래만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자전 거래의 흐름들, 지금은 다들 뭔가 후속적인 내용을 놔두고 뭔가 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묵혀두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영화 더킹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건을 묵혀두는,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은 재료죠. 재료를 묵혀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묵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재료가 터질 때, 어떤 재료가 발표될 때 그 즉시 아무런 내용도 없었는데 오늘 바로 이 내용이 생겨서 바로 발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더 없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경영진들 미리 다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어떤 거고, 그렇죠? 그게 노출이 안 됐고 유출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 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시하게 되는 거. 그 법적으로 어떤 발표해야 되는 기간도 있어요. 혹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뉴스다. 그러면은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약간 묵혀두고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재적소, 그것이 터질 때 어떤 강력한 흐름으로 바뀌어서 움직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답답할 수도 있어요, 종목들. 지금 이 시황 속에서는 굳이 지금 안 움직이는 게 더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괜히 개인들 눈에 띄게 지금 괜히 특출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시장 반등 나오기 시작하고 일단 정돈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눈에 안 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 없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관된 제 관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그러면 야금야금 시장은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본격화가 될 때는 조금 기다려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의 어느 정도의 흐름, 시황이 좀 정돈되고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른 건 볼 게 없네요. 수급도 개인들만 매수했고, 선물 포지션 오늘 좀 정돈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약간 합성 포지션도 그렇고 합성 선물. 어쨌든 저는 아침에 개인 투매가 좀 인상 깊었다고 봅니다. 선물 쪽에서. 자,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더니 또 20분 지나갔네. 그냥 이 정도. 그냥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지금 오늘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늘
북한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난리 났는데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개인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게 핵심이고, 예. 다행히 우리는 연휴를 또 거친 것도 있으니까. 연휴가 없었으면 조금 다른 전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연휴가 없었다면은 조금 충격이 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은 충격 완화가 되면, 그러니까 재료가 좀 둔감해지면 항상 차분해지려는, 항상 정신을 차리는 그런 성향도 크기 때문에 휴일도 마침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까지도 오늘과 비슷한 입장이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뭐 내일 음봉으로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좀 이번 주는 조금 앞으로 뉴스에 좀 관심을 갖고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